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역시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이 있었죠.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S&P 500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3대 지수 모두 보합권 내에 등락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4%, 나스닥은 아주 살짝 15포인트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는 0.07%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지표 CPI였는데요. 12월 헤드라인 CPI 3.4% 연간 대비로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어 CPI는 3.9%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CPI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잠시 후에 더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CPI, 헤드라인 CPI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코어 CPI가 잡혀나가고 있다는 것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쇼크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지표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빅테크가 또 한 번 선전을 해주면서 나스닥 지수도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도 겨우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CPI를 해석하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도 있었는데요.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QT 속도 논의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한 차례 안도감을 불어넣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즉 현물 ETF가 승인이 어제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49,00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다시 현재는 46,000달러 선으로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함께 급락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6.7%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총이 보다 작은 종목들은 10%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좀 다른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변동성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WTI 원유 선물 2%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7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중동 쪽의 리스크가 유가를 출렁이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방과 하방은 좀 제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부터는 은행주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개장 전후 모두 발표가 있고요. 더불어서 대만의 총통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현재 친미 후보가 친중 후보를 5%가량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주 상담사에서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년물 국채 입찰이 그나마 호조를 보였다라는 점도 혼조세, 특히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의 상승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시총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5% 하락, 애플은 주가 하락으로 0.5% 상승, 애플은 주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소식도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자, 왕좌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고하게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던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들어서게 되면 독일의 제너럴 일렉트릭이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서게 되고요. 그리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 전에 중국의 페트로차이나 에너지 기업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007년부터 10년까지는 계속해서 페트로차이나가 시총 1위를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너지주의 강세는 그 이후에도 계속됐는데요. 2010년에 들어서도 미국의 엑손모빌이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크주의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2014년부터 애플이 계속해서 시가총액 1위를 수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잠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상장을 하면서 시총 1위를 잠깐 빼앗겼던 때도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계속해서 순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누르고 시총 1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하드웨어 쪽에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칩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를 하고 있는 애플입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AI로 옮겨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이 조금 더 막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 자체가 AI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 도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CPI는 바라보는 이에 따라서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물가가 잡혀나가고 있다라는 데에는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키움의 한지영 연구원이 쇼크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다라고 이번 CPI를 평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 기조를 멈추고 이제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말에 나오는 PCE 물가지수까지 물론 보셔야겠습니다만 지금 헤드라인 CPI, 코어 CPI 모두 조금씩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헤드라인 CPI의 경우에는 이전치와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헤드라인 CPI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물가가 잡혀나가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이 상당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1월 전망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조금 더 CPI가 잡혀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전체적인 전제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제 물가 다음엔 뭘 봐야 될까? 경기 둔화를 상징하는 시그널들은 없을까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스탄 굴수비 총재와 라파엘 보스틱의 총재 발언을 살펴봐도 지금 고용, 실업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QT 속도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미 국채금리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CPI 발표에 따라서 잠깐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거기다가 달러 강세 흐름도 이 CPI 발표와 함께 보여줬습니다만 30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였고 점차적으로 CPI를 해석하는 시선들,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겹쳐지면서 국채금리 수익률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테슬라가 간밤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간밤의 등락폭은 아니고요. YTD 수익률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24년 들어서 테슬라가 무려 10%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에서 테슬라가 미국 공장에 임금 인상을 통보한 상황이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거기다 더해서 지금 베를린 공장은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테슬라가 맞이하고 있는 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이렇게 주가 흐름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UAW가 지난 한 해 특히 연말에 노조 파업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테슬라에도 우리 노조 꼭 건설할 거야 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요. 이를 좀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렌터카 업체인 허츠에서 전기차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만 이 의견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2만 대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매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방점은 지금 전기차를 렌트를 하려면 계속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으면서 지금 전기차의 전반적인 수요 둔화가 글로벌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허츠가 불을 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앞으로의 구상, 전기차 이 시장 생태계를 장악해 나가겠다는 이 구상에 이런 조치들이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CPI라는 중요 고비를 그래도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무난하다는 평가가 대다수죠. 자, 이제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다시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들 체크해 보시죠. 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미증시도 올랐고 아시아권도 상승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시장도 오를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왕따,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탈동조화의 흐름. 아쉬웠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연일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어제의 핵심 포인트는 엔화의 약세, 이 달러 강세의 효과를 좀 톡톡히 봤습니다. 엔저의 효과라고 하면 수출주, 특히 이제 자동차 등이 좋아하겠죠. 이제 자동차 많이 팔릴 걸이라는 기대감 안아가면서 니케이 지수가 2% 가까운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중화권 증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심천지수가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1%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저가 매수의 중심이 AI였기 때문입니다. 심천지수는 IT 중심의 지수 포지션이죠.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그동안 많이 무너졌었는데 드디어
올해 처음 보는 상승 마감입니다. 부동산과 전기차, 헬스케어 섹터에 저가 매수 유입된 흐름을 톡톡히 봤습니다. 1.3%의 강세. 근데 우리나라에도 내부적으로 호재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올해 첫 금통위, 기준금리 8회 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시장에서 다 예상했던 대로의 흐름이었고요.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문구가 이번에 삭제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없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호재가 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죠. 어제 발표된 수출 데이터입니다.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이상 증가했고 반도체 부분이 힘이 크게 잡혔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 수출 많이 우려했었는데 드디어 20개월 만에 반등 추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올라야 되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내부적인 두 가지 수급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옵션 만기일 이슈와 삼성 오너가의 대규모 블록딜 이슈가 지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옵션 만기일 늘 그렇죠. 동시호가가 중요한데 막판 동시호가에 외국인 갑자기 사더니 기관이 갑자기 물량을 털어내면서 지수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원래 잘 가다가 지수가 여기까지 쭉 빠졌죠.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샀고 외국인이 갑자기 베팅에 나섰고 기관이 3조 넘는 물량을 던지면서 지수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가 그래도 견조했는데 이 쌍끌이 순매수는 유지가 됐습니다. 대규모 블록딜은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이 되죠. 물량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외국계 창구를 보시면 대규모 순매도 포지션이 잡혔는데요. 이제 마무리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 두 가지 모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진검승부가 되겠죠. 시장 다시 핵심 이슈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내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섹터의 움직임도 주목을 하면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주요 일정.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도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IT 기업이 먼저 포문을 열게 되죠. 미국은 금융주가 그 포문을 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PPI도 남아있고 CPI 잘 넘어갔기 때문에 PPI도 무난하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데 통합셀트리온 상장일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해서 그 신주가 오늘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제 종가상 시총 순입니다. 우선주 빼면 코스피에서 시총 10위였던 셀트리온이 합병 신주가 상장하면서 단숨에 시총 5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기아 모두 밀고 제치고 5위에 등극합니다. 셀트리온의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지 여부 궁금해집니다. 자, 어제 보여드린 화면이죠. 외국인들이 작년이랑 올해 들어서 투자의 결이 좀 바뀌었는데 작년에는 반도체 집중 투자를 했다면 최근 반도체를 팔고 다른 쪽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 방산과 소프트웨어 두 가지 물줄기 체크해드렸습니다. 어제 추가적으로 시세가 좋았던 쪽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한진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네이버, 카카오 모두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인터넷과 게임인데 어제 인터넷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카카오그룹주의 시세가 눈부시게 나왔는데요. 카카오뱅크가 10% 가까운 급등, 카카오페이가 20%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을 봤더니 굉장히 공교롭게도 개인은 다 팔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어제 하루 동안 유입이 됐는데요. 이 3종 세트의 합산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하루 동안만 1,5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시장은 분석하는데 한 물줄기는 AI겠죠. 소프트웨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수급 이슈입니다. 지금 토스 상장 절차에 들어갔는데 시장에서 몸값 한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가 되죠. 그러면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 상대적으로 싸네 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평가액과 키 맞추기에 들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보다는 이 부분은 기계적인 수급 추종 매수라는 점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MSCI 2월
지수 편입 심사일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업데이트만 간단히 해드리고요. 1월 18일부터 31일 중에 하루 랜덤으로 뽑아서 그 종가 기준으로 충족되는 기업을 이번에 새로 편입한다라는 걸 이제 공시하게 되는데 맛집 지도라고 표현을 해드리죠. 이 MSCI의 지수 편입에 되면 전 세계에서 뭐 IB들이 이걸 보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이거구나 하면서 또 다시 패시브가 최종적으로 유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체크해드리긴 하는데 이번엔 삼성증권에서 편입 시총 기준 한 3조 2천억 원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면서 에코프로, 머티부터 알테오젠 이 네 종목은 유력 종목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런 MSCI 편입 종목의 추종세가 굉장히 일정이 과거보다 빨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편입일, 그러니까 리밸런싱일, 이번으로 치면 2월 30일 정도가 되는데 그때 기준으로 가장 이제 고점을 형성했다가 그 이후로는 세로뉴스로 내려가기 마련인데 최근 들어선 그 고점 시기가 앞당겨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빨리 돈다라는 점은 감안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고 이번에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서 정부 정책이 무엇일까 하고 좀 고민이 돼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신년에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확정 발표 내용입니다. 커버만 좀 캡처해서 가지고 왔고요. 크게 4가지의 포커스를 맞춘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잠재 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여기에 이제 PF 등의 문제도 담고 있는데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해서 정리된 레포트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오늘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환 연구원의 레포트 내용인데요. 크게 한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더라고요. 첫 번째, 수출 확대가 이번에 올해의 한국 경제 견인을 할 것인데 가장 기대가 되는 주도 분야는 반도체다라는 부분 꼽고 있고 두 번째 이겁니다. 정책 수혜주로 볼 수 있을 만한 힌트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간 해외 수주 목표치 작년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이번에 제시한 금액이 확실히 크게 뛰었습니다. 증액 발표를 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해외 세일즈 기업들, 특히 미국의 인프라 관련 기업, 그리고 방산과 원전을 투자의 아이디어로 꼽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에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1월 1일부터 10일 수출 데이터 안에서 수출 품목별 흐름들을 좀 봤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작년 대비했을 때 높아진 부분이 지난 막대 보이시죠?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간 쪽 선박, 특히 수치로 봤을 때는 선박 기자재 쪽이 좀 좋았고요. 여기에는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변압기 데이터도 이번에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인프라에 해당돼서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3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1분기 동안 볼 수 있을 만한 투자의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신성장 분야를 1분기 중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크게 2가지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규제 합리화. 이에 따라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를 트레이딩 가능 구간으로 꼽았습니다. 리스크 관리 분야는 좀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죠. 내수 소비 부진한 상황인데 위기 관리 필요 인식이 된다. 그런데 정부 제출은 내수를 부양해서 이를 안정시키는 것보다 물가를 안정시켜서 이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물가 관련해서는 가격 통제 부담 우려감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음식료 가격 압박 받을 수 있고 통신 서비스나 유틸리티 같은 내수 관련 기업들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5번째는 지금 우려하고 있는 PF 관련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돼서 경제 전체가 마비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 레포트 내용 그리고 신년에 발표된 정부 정책의 가닥에서는 그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근거는 2가지 꼽히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시죠. 당담사였습니다.